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금 기하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차 곡선 중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벡터에 대해서 지금 4시간에 걸쳐서 지금 쭉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해봤냐면 평면 벡터의 뜻과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그 다음에 뭘 했었죠? 위치 벡터와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곱, 그 중에 내적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벡터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평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과 그것들을 이용한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서 처음에 배웠을 때 우리 어떤 거 배웠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 직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벡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마지막 단원, 공간 도형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평면 벡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이 전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공간 벡터라고 하는 2차원을 배우고 났으면은 그거를 3차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했던 것들을 다뤘는데 2015 교육과정부터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것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은 다루지 않고요.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더 다루고 싶으면 고급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6강까지 소단원 6까지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8시간에 걸쳐서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펜 한번 써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y 그 한 점이라고 하는 게 y 절편이라고 하는 거에 기울기가 나타내져 있을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한 점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두 점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건지. 두 점을 주어졌을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찾아내야 돼요? 한 점과 그렇죠. 기울기를 찾아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의 중심과 네, 맞아요.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이거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두 점을 주어준데 지름의 양 끝점을 주어졌을 때 양 끝점을 주어주고 나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원의 중심부터 점까지의 길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했다고요? 중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임의의 세 점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요. 2차 곡선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y 제곱 더하기 d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꼴에서 이렇게 a, b, c, d, e에서 어떤 값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2차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원의 방정식에서는 x 제곱의 개수와 y 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x의 개수,
y의 개수, 그 다음 상수항 이 세 개의 정해지지 않는 개수, 미정 개수 이것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전부 다 맞아요. 좌표, 평, 면에서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좌표 말고 평면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좌표가 아니라 네, 평면 벡터에서 어떻게 나타낼 건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주어진다 했냐면 방향과 뭐가 주어진다 했어요? 크기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크기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고 방향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평행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시점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 그 다음에 방향만 알려주는 벡터, 그래서 방향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는 벡터긴 벡터인데 뭐가 결여된 거냐면 뭐가 없어요? 크기를 제외시킨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과 방향 벡터를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번 한 점과 기울기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한 점과 뭐라고요? 방향 벡터를 주어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 대신에 두 점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주면 한 점은 어차피 그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시점과 종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 두 점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면 어떤 거를 찾을 수 있어요? 벡터를 찾을 수 있죠? 그 벡터 중에 크기를 제외한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의 아이디어는 한 점을 주어주고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한 점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줄 거고요. 그 한 점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한 점 대신에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 원점 O를 기준으로 A라고 하는 점으로 가는 이 방향 위치 벡터를 A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A점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방향 벡터 위치 벡터 A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벡터 A라고 위치 벡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거를 U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아까? 잘못 지우개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했어 아까? 이렇게 가는 위치 벡터 P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거,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것 대신에 P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P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A라고 하는 점 A 벡터에서 U 벡터의 T배만큼 가야죠. 그래서 TU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이게 아이디어다. 직선의 방정식의 아이디어.
됐죠? 아, 우리가 y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m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과 일맥상통하더라. 일맥상통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래서 P라고 하는 벡터는 직선의 방정식은 시작점 A 벡터 더하기 T 방향 벡터 U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P라고 하는 점을 x, y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벡터를 A라고 하는 시작점이니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를 x1, y1 그 다음에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를 a, b라고 놓았을 때 이것 대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y는 x1, y1 플러스 t에 a, b라고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 대신에 x는 뭐라고 쓰냐면 x1 플러스 ta라고 쓸 수 있고 y라고 하는 거는 y1 플러스 tb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p라고 하는 벡터, a라고 하는 벡터, u라고 하는 벡터 이거를 주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t라고 하는 이 미지수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임의의 값이에요. 그래서 그 임의의 값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항 결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x1 분의 a라고. 맞죠? 그것 대신 여기서도 t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y1 분의 b라고. 여기에 임의의 값이 같은 값이니까 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대신에 어떻게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 a, b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한다? 방향 벡터를 뜻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1, y1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를 뜻한다? 시작점을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고요. 뭐를?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한 점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야 되고 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으면 구릴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직선의 방정식 점을 지나고 여기 5,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얼마인가? 2,-1인가? U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때 P라고 하는 저 벡터, 임의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시작점에서 뭐라고? T배에 U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5,3 플러스 2t-t 계산하면 5 플러스 2t, 3 마이너스 t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P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됐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하고 나면 이거는 방정식인지 뭔지 잘 눈으로 안 와닿으니까 얘를 어떻게 그릴 거라고요? 얘를 이렇게 그릴 거라고요. 어떻게 x,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3-t라고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x-5 분의 2라고 뭐를 t는 이라고 여기는 y-3 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됐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5, 3이라고 하는 게 뭐? 시작점이라고요. 이거는 시작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방향 벡터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도 봐볼게요. 점 4, 마이너스 3을 지난다 했고 직선에 평행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를? 방향 벡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방향 점 4, 마이너스 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얼마라고요? 2, 3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아까 방향 벡터 2의 x-4는 뭐라고? 3분의 y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점 4, 2, 마이너스 1, 3에 대한 거. 두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두 점 중에 한 점 놔두고 그 다음에 두 점 가지고 어떻게 시점, 종점 이야기를 해서 방향 벡터를 구해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 점 4, 2라고 쓸 거고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어요? A라고 하는 게 4, 2고 A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 3이면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 A, B라고 표현하면 얘 뭐라고 쓴다 했어요? 뭐라고 쓴다 했어요? 맞아요. 방향이 A에서 B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벡터의 값은 어떻게? 거꾸로. 그래서 OB에서 뭐 어떤 걸 뺀 거? OA를 뺀 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게 임의의 점 O 잡아서 OA 벡터 OB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쵸? 요렇게 가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2라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5, 1이라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벡터의 크기는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뭐만 본다? 방향만 본다. 그래서 한 점이 4, 2고 방향 벡터 마이너스 5, 1이니까는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4는 1분의 y-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요.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y-y1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네, x-4라고 하는 값과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y-2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5분의 x-4라고 쓸 수 있죠? 이거하고 어떤가요? 서로 같네요. 같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y에 대한 정보를 밑으로 내리고 x에 대한 정보 가지고 따로따로 x 따로 y 따로 비교를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고 있는데 기울기를 이용할 때
평행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과 어떤 거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왔었습니다.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 값이 어땠어요? 같다라고 하는 거였고, 수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이거는 좌표 평면에서 그러면은 맞아요. 평면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 말고 방향 벡터를 이용할 때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행한다는 말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내가 원하는 벡터의 수직 벡터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수직이라고 하는 벡터, 수직 벡터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선 벡터라고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한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직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벡터를 의미합니다. 됐죠? 법선 벡터라고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법선 벡터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더라? 맞아요. 이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내적 평행도 내적에 대한 거, 수직도 내적에 대한 거.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내적에 대한 값이 그냥 그 두 개의 절대값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 벡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의할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의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적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이 n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여기 시점 A라고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끝점 P라고 하는 점, 임의의 점. 됐죠?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저 벡터와 n이라고 하는 이 벡터와 p에서 a로 빼는, 이거는 무슨 말이야? AP 벡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쭉 해보면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저런 식이 근데 아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점이 한 점이 x1, y1,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a, b라고 이야기를 하면 a분의 x-x1은 b분의 y-y1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점이 똑같이 x1, y1,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한다 했죠?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하면 뭐 한다 했죠? 내적한다 했죠? 내적한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x-x1의 분수가 아니라 곱하기 x-x1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는 거예요. y끼리 곱하는 거,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는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를 각각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타내는 그걸 그대로 그냥 응용하면 되는데 기울기에 대한 거랑 똑같죠? 기울기에 대한 겁니다. 사실 얘는 a분의 b라고 하는 방향 벡터 얘 x값이고 y값이라서 a분의 b라고 하는 그 기울기의 값이 x-x1 분의 y-y1이라고 하는 기울기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근데 법선 벡터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건데 기울기를 구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그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적으로 계산한 거죠. 예, x-x1이라고 하는 그 AP의 좌표, x좌표 그거와 a를 곱한 거 y-y1이라고 하는 그 y좌표와 b를 곱한 거 그거의 합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a의 x-x1 더하기 b의 y-y1은 0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요. 공간,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확장할 거라고요. 그러면 A, x-x1, B의 y-y1 공간으로 확장하면 C의 z-z1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 얘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에서 평면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평면의 수직인 벡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벡터, 수직인 벡터, 그 다음에 그 평면을 구성하는 세 점. 점 세 개가 있으면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고 기하 시간에 배웠죠? 그거의 평면의 수직인 거. 평면이 있으면 거기에 수직 빡 꽂았던 이 벡터만 있으면 이 평면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아쉽게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그 전에는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배우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복 받았어요.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저거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에 x-3 더하기 2에 y 플러스 2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냥 구하면 된다고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복잡한 내용들이었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를 주어졌더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방에 그냥 뚝뚝 쓰면은 끝나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이루는 뭐를 구할 수 있다고? 맞아요. 각을 구할 수 있다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각을 구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어려운 내용이냐면요. 원래는 여기 교점을 구해야 되고요. 교점을 구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지는 수직된 값을 찾아야 됩니다. 수직된 값을 찾고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찾아내야 돼요. 됐죠? 복잡한데 우리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우리가 각을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 있다 했어요? 내적. 그래서 기하 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입니다. 내적 어떻게 한다 했죠? A 내적 B라고 이야기하면
A 크기, B 크기의 뭐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 크기, B 크기 분의 A 내적, B 내적이라고요. 직선에서 항상 뭐를 준다 했어요? 방향 벡터를 준다 했죠. 방향 벡터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이 방향 벡터와 관련된 것들이 뭔데요? 방정식의 뭔데요? 맞아요. 방정식의 계수죠. 계수. 그래서 방정식의 계수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향 벡터 얼마예요? 1,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에서는 방향 벡터가 얼마죠? 맞아요. 1, 2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이것이 있는데 서로 수직할 때 그 전에 이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L이라고 하는 직선, L이라고 하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 M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 L의 방향 벡터 U1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U1 벡터 이야기하면 3,2라고 쓸 거고 직선 M의 방향 벡터 U2 벡터라고 이야기할게요. U2 벡터 2,-3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U1 벡터 크기 U2 벡터 크기 분의 U1 벡터 내적 U2 벡터라고요. 계산하면 루트 339, 2는 4, 13 여기도 2는 4, 3, 3, 9, 13 분의 내적하면 6 빼기 6 계산하면 값 0이네요. 코사인 세터 값이 0이야. 코사인 세터 값 0이니까 세터 값 얼마다? 90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네. 각이라고 하는 거 빼버리고 그러면 수직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직이라고 하는 걸 주어주면 아까 뭐라 했죠? 수직이라고 하는 걸 주어주면 내적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내적이 얼마라고요? 내적이 0이라고요. 그러면 두 방향 벡터를 이용한 두 방향 벡터의 내적이 0이라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벡터 값 찾아서 방향 벡터 값 찾아서 내적 값 0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k 값 찾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끝 되셨나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에서 중심에서 뭐라고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한 점에서 중심에서 뭐가 같다고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둔 거라고요.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점을 O라고 O나 C 뭐 이렇게 이야기 센터라고 해서 보통은 C라고 이야기하니까 C라고 한번 써볼게요. C라고 이야기를 하면 길이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벡터의 길이가 R로 일정하다. P라고 하는 벡터에서 C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뺀 거 없이 뭐라고 일정하다? R로 일정하다고요. 됐죠? R로 일정하다고요. 근데 절대값의 크기에 대한 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죠. 이렇게
p 벡터 빼기 c 벡터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 대신에 뭐가 같다? 이것 대신에 b 벡터 c 벡터에 대한 걸 모르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맞죠?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x 빼기 x1 됐죠? y 빼기 y1 그거를 내적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냥 이거 이거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한 원의 방정식과 이것과 어쩌다 똑같다.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 것보다 더 편리하다. 왜 더 편리하다? 지금 원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좌표 평면에서 나타냈던 건데 이거를 3차원, 4차원, 5차원 그 차원과 관련 없이 벡터로 표현해 버리면 그냥 이제부터는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P에서 C 뺀 벡터의 크기가 R이다 라고 하면 공간으로 확장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요. 왜? 식이 하나밖에 없고 간결하니까.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중심이 얼마이고 C이고 C라고 하는 거 3,-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4인 1이라고요. 됐죠? 이거는 뭐라고요? 그러면 중심이 2A 그럼 마이너스 2,4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3인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과 원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혼자 공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지금 저와 함께 지금 평소에는 25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찍었는데 지금 37분,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대신에 제가 처음에 강의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벡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반드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